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대학은 이제 국민대하고 숭실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뭐 기존과 거의 똑같이 간단하게 전형 한번 보고,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이 입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시 결과하고 오늘도 이제 논술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좀 연장해서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우선 이제 국민대부터 보면은 이제 국민대는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게 논술 전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대신 논술이 없는 대신 특기자 전형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요. 네. 뭐 딱히 제가 이제 특기자 전형은 저희 인문계 학생들한테 해당 사항이 별로 안 돼서 좀 배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대는 크게는 이제 교과 전형하고 이제 종합 전형.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우수자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100% 대신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데 인문계열은 2합 5, 자연계열은 2합 6. 그리고 이 국민대 또한 우선은 특목도 지원은 가능하다. 다만 이 등급대에서 특목 애들이 국민대를 지원할 일이 별로 없다. 없죠. 우선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 특목이 지원이 가능해? 그래서 이거 특목에도 들어오면 어떻게?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대신 종합전형이 원래는 이제 국민 프론티어라는 원래 이 브랜드화 되어 있는 전형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전형이 또 하나가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을 최근에 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하고 학교 생활 우수자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특징은 국민 프론티어는 이제 면접형.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우수자는 그냥 서류 100%. 그러니까 국민대는 일단 논술이 없는 대신 종합전형에서 이제 면접형과 이제 서류형으로 좀 분류를 했다. 그리고 두 전형 모두 다 이제 자기소개서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국민대는 크게 이제 교과하고 종합이다. 이렇게만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숭실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숭실대는 이제 교과, 종합, 논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제 학생부 우수자. 여기도 이제 추천 제한이 없어요. 네. 이제 교과 100%인데, 최저가 인문계열은 2합 4, 자연계열은 2합 5. 아까 봤던 국민대에 비해서는 한 등급씩 높죠. 꽤 그래요. 높은 이제 네. 최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이따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작년에서 올해 최저도 좀 바뀐 거예요. 좀 변화가 많은 학교 중 하나. 여기도 뭐 특목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할 일이 별로 없다. 이제 종합은 이제 SSU 미래인재라고 해서 이제 숭실대. 네. 숭실 유니버시티 이름을 그냥 딱 줄여서 SSU 미래인재라고 지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브랜드예요. 면접형입니다. 면접이 30% 반영이 되고 자소서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 논술은 논술 우수자 전형. 네. 논술이 60%고 교과가 40% 반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내신 성적 기준 했을 때는 교과형이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은 안 미치죠.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은 있어요. 네. 다만 최저가 교과하고 동일하게 인문계가 2합 4, 자연계가 2합 5를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 라인에서는 최저가 되게 좀 센 편에 속해요. 숭실대가 최저가 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숭실대도 뭐 요거만 갖고 얘기를 하면 요 라인에서는 그냥 자기가 짱이다. 우리가 약간 원티어 아니냐, 약간 요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게, 왜냐하면 원래 숭실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이 문과 계열 학과들은 좀 유명했어요. 뭐 예를 들면 문사철이라고 하죠. 네. 특히 뭐 사학과, 뭐 철학과 이쪽 계통이 원래 숭실대가 좀 유명했는데 최근에 숭실대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컴공입니다. 그렇죠. 숭실대 하면 컴공이죠. 예, 네. 굉장히 요즘에 완전 원탑으로 올라와 보면서 그렇죠. 숭실대에는 전체 평균을 거의 리드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숭실대가 아무래도 좀 자신감을 요 체조에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우리 학교 오려면
조금 더 잘하는 애들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숭실대는 그 컴공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하는 친구들이 숭실대를 또 선호하더라고요. 그 컴공학과는. 그리고 또 이 라인에서는 학교의 위치가 솔직히 숭실대가 제일 좋아요. 네, 학교 위치 좋아요. 가장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이즈도 워낙 크고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작용하지 않았을까. 일단 입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작년 대비 어떤 것들이 좀 변경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크게 바뀐 것들은 별로 없어요. 요 라인들부터는 솔직히 뭐 바뀌는 게 많진 않아요. 우선 국민대부터 얘기를 하면 국민대는 전부 동일합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네, 한 개도 변한 게 없어요. 작년하고 동일한 이제 방식을 그대로 취하는데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숭실대. 그러니까 숭실대도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한데 뭐가 바뀌었냐면 작년하고 올해 가장 큰 차이가 최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숭실대가 최저를 어떻게 했냐면 국어, 수학, 탐구에서 2합 6, 2합 7이었어요. 그럼 이거 딱 봤을 때 어때요, 느낌이?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가 빠지는 거잖아요. 네, 영어는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 보통 영어는 하나 픽셀 시켜놓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숭실대 교과 썼다가 망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국수탐에. 그러니까 이 국수탐 2함 6이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어렵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걸 올해 어떻게 했냐? 작년에 자기 반성한 거죠. 그냥 2합 4, 2합 5, 영어까지 포함하겠다. 영어 빼니까 와 애들 그냥 그 죽어나갔다. 그렇죠. 요거를 그냥 바로. 그냥 이게 딱 바뀐 가장 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숭실대 입시 결과 볼 때도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최저 맞추는데 그 집단이 기존의 다른 학교들에서 이제 최저 맞췄던 집단하고 조금 상이하다. 그러니까 조금 틀리다. 그럴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숭실대 최저가 되게 좀 특이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논술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국수탐에서 2합 6, 7이었어요. 근데 올해 2합 4 아니면 5로 이제 바꿨죠. 이제 특히 논술 전형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이 최저 유무에 따라서 합격하는 집단이 올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이제 아마 숭실대 이제 올해 좀 변화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숭실대를 혹여라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좀 좋다. 이제 경쟁률. 경쟁률에 대해서 보면 두 학교 다 자료들이 그렇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충원율 정도만 이제 보여주고, 국민대부터 보면, 자,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한 13대 1.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프론티어가 한 9대 1. 그리고 이제 생활 우수자 전형이 작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신생이다 보니까 좀 낮아요. 5대 1 정도.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데요. 같은 종합인데. 그러니까 원래 국민대가 이 프론티어 전형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프론티어 전형 쓰고 또 중요한 건 얘가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내신이 낮은 애들은 이걸 다 써. 근데 되게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자신 있는 애들 쓰니까 요걸 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요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접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진짜 많이 써요. 이거는 일반 역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 뭐 내신이든 생기부든 내용 좀 부족해. 그러니까 사양으로 지원하는. 네, 그럼 나는 면접으로 한번 역전 발판을 만들어 보겠다. 이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서류는 100%잖아요. 이건 네. 다단계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쓸 수 있는 애 중에서 자사고 애들 혹은 이미 어느 정도 여기가 최소한 4번 카드다. 한 3, 4번 카드다. 그러니까 일단 나 그냥 쓰겠다. 그리고 또 이런 애들도 있죠. 나 면접 못 본다. 성적인 그쵸, 성향이 그쵸. 이거 뭐 낯가리. 제가 대학 입시 상담할 때 제일 열받고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게 가고 싶은 학교 얘기를 하면서 낯에 가서 면접 못 보겠다고 하는 애들이 제일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진짜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의 심리는 알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아니야. 심리는 아니야. 그런 건 이해하면 안 돼. 이거는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니네들한테 내가 얘기해 주는데 이해 따위가 필요 없는 거야.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개뿔이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교들이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 없이 맞춰줄게. 근데 위에 있는 학교들은 다 거의 다 면접이 있거나 하니까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이제 충원율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교과 전형 충원율 볼까요? 예, 두 바퀴가 그냥 돌아가죠. 그렇죠? 200%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동홍수과 국숭세라는 라인의 그쵸. 기준점이 딱 서는 거예요. 돌아가는 바퀴 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기술이 보았을 때 국민대나 숭실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교과 전형에서 여기가 상향 지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대 숭실대를 지원하는 애들의 대다수의 집단은 여기가 상향 지원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교과에 여기가 들어가 버리면 말려버리는 거야. 아무리 돌아도 200% 돌아가니까 200% 돌아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200% 돌아가봤자 800명이잖아요. 그러면 1200등까지밖에 안 붙어요. 5300명 중에서 1200등까지밖에 안 붙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종합전형은 틀려요. 종합전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프론티어 볼까요? 예, 75.5, 100%가 안 들어가죠. 얼마 안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100%가 안 들어가면 이 카드는 일단은 안정지향 카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향 지연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적정에서 적위 적상 지연 요 정도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면접형이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애들이 쓴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 역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 부분이 프론티어 전형의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 된다. 이제 생활 우수 전형은 작년에 나왔지만 충원율이 100. 그러면 당연히 프론티어보다 많이 돌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 프론티어를 쓸 바에는 서류로 써도 난 되겠다 싶은 애들이 쓰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국민대는 교과 전형은 거의 4번, 5번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4번, 5번 카드로 쓰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그럼 여기를 1, 2번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있죠. 5,000명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최소한 저 중에 절반은 1, 2번 쓰는 그렇지. 거예요. 여기를 무조건 가고 싶은 학생. 1, 2번 쓰는데 다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왜? 1200명까지밖에 안 돌았거든. 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미묘한 거라고. 거기에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몰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2등, 2말. 2중, 2할 애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여기 안 쓰면 안 돼. 간절하면 돼, 걔네들 입장에서. 그럼 걔네들 그 친구들 입장에서 간절한데 실제적으로 붙는 등급은 그 등급이 아니다. 그 등급이 아니라는 거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등급이 안 붙습니다. 네. 이제 종합전형도 한번 보세요. 종합전형 봤을 때 프론티어 전형, 제가 얘기하죠. 거의 1, 2, 3 안에 들어갈 겁니다. 카드가. 무조건 1, 2, 3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간절함.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3등급 때 애들이 엄청 씁니다. 3등급 극초 이런 애들이 엄청 쓰고 말리죠. 왜? 2중, 2말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 2말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 라인. 자, 생활 우수자는 제가 볼 때 요거보단 조금 여유 있다. 뭐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카드. 요 정도 아니면 5번 카드 정도까지 또 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보통 학생들이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4번, 5번, 6번 카드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1번 카드하고 6번 카드에서 자기가 상향으로 원하는 학교가 1번 카드라고 보통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번 카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극상향이냐 극상향 아니면 상향이냐. 네. 예, 이거 학생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극상향까지 승부라고, 그러니까 극상향까지 승부라고 생각하고 쓰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7명은 그냥 상향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보는 단계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들은 한 단계 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단계, 3단계 위의 학교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학생들이 보는 이제 선호도는 일단 그렇죠, 학교들이 그렇죠. 몇 개 없으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뭐 그래도 아무튼 되게 1번하고 2번 카드는 상향이라 보시면 되고 3번, 4번이 되게 이제 적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데 실제로는 적정이 아니에요. 특히 종합에서. 왜냐면 종합은 적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5번, 6번 카드를 되게 이제 안정을 쓰는데 생각보다 많이 낮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 4번, 5번 카드라고 그랬고 네. 그러면 이 4번, 5번 카드는 이거보다 위에 있는 학교를 네, 그렇죠. 선호하는 학생들이 안전적으로 쓰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종합을 보면 여기 1, 2, 3, 그 다음에 2, 3, 4, 5 정도면 1, 2, 3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 희망을 정말로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여기 한 4, 5 정도는 그냥 적정한 수준 정도. 그렇죠.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컨설팅 관련 영상을 아무리 봐도 이런 얘기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게 뭐 그렇게 비밀이 아니에요. 솔직히 알고 보면. 그렇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솔직히 그게 아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저희 같은 저는 이제 수험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거는 정말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물론 이제 제 말이 다 맞진 않지만 그렇죠. 제가 오는 기준에서는 네. 이 정도다.
그리고 요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써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6장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게 잘 쓰려면 상황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학교 라인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단, 어느 정도 집단이 지원을 하느냐. 그걸 봐야 되니까. 자, 숭실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숭실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은 이제 14.33. 충원율이 국민대보다 조금 덜 돌았죠.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도 국민대하고 숭실대가 동시에 붙으면 되게 숭실대를 조금 더 선호해요. 그렇죠. 요 부분도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 모집 인원도 비슷하고 지원자 숫자가 한 1000명 조금 더 넘죠. 네.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종합 전형은 이제 SSU 하나인데 이제 되게 이제 한 8.5대 1, 뭐 9대 1. 그러니까 그 전년보단 좀 그러니까 그 전년도들보단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유는 아무래도 같은 라인에 또 종합 전형 학교, 그러니까 이 같은 라인 아니면 위아래 라인에 교과 전형이 생기면서 원래 종합으로 여기를 써줘야 되는 애들이 분산된 부분들도 있고 또 종합에서는 좋든 나쁘든 같은 라인에서 국민대나 이런 데서 전형을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옵션적인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면접이 가능한 친구도 있고 불가능한 친구도 있고 한 방에 서류를 해서 일과를 끝내려고 하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좀 분산됐다. 되게 한 10대 1, 11대 1 정도는 되는데 그보다 좀 낮았다. 대신 충원율을 보시면 거의 59.9, 60% 거의 안 돌았네요. 많이 안 도이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것도 봤을 때 국민대하고 비슷하죠.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3번, 4번, 5번 카드. 제가 볼 때는 거의 3, 4번 카드. 왜냐면 작년에 제가 이제 숭실대 쓰게 했던 애들들 되게 카드들을 보면 제가 숭실대를 거의 3번 아니면 4번의 교과를 주로 쓰게 했었어요. 물론 이제 최저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네. 반대로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숭실대가 되게 애매한 게 종합전형에서의 이 입시 결과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좁아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 가장 위에 있는 점수하고 아래에 있는 점수의 폭차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등급에서 한 2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물론 숭실대 모든 학과가 아니지만 아까 얘기한 컴공이나 몇몇 인기 학과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한 절반 정도는 한 등급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또 비인기 학과는 폭이 넓어. 그러다가 평균으로 비슷한데 실제로 인기학과 비인기학과라고 하는 학과의 차이가 숭실대가 다른 이 라인에서 가장 차이가 커요. 색깔적으로 확. 그런 부분들에서 충원율도 인기학과들은 거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민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했을 때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거의 2번, 3번, 4번. 심지어는 여기가 1번인데 붙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비인기학과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근데 주로 2, 3, 4 라인에서 이제 맞물리게 돼 있다. 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82라고 하는 이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 라인, 요 위아래 라인하고 비슷해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지 않는데 50대 1이 안 넘으면 솔직히 저는 논술은 그렇게까지 경쟁률이 세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최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281명인데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9,700명이 지원했으니까 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 SSU에서 적자 난 거를 논술에서 이제 다시 흑자 이제 역시 학교에 있는 입학처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똑똑해야 돼요. 정말 똑똑할 것 같아요.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이 나와 있고 논술에 대해서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충원율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따가 입시 결과라고 하는 것만 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 뭐 그 부분에서는 등급대가 한 3등급에서 4등급대 요 정도 집단 애들이 뭐 지원하고 붙는다. 그러니까 경쟁률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국민대, 숭실대는 우리 일반고 2등급들 특히 2중, 2말 얘네들한테는 진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이. 3초는 여기가 희망 학교고. 3초인데 국민대, 숭실대 붙으면 솔직히 거의 레전 찍은 거라 봐야죠. 일단은. 네, 그럼요. 일반고 3등급인데 국민대, 숭실대 붙었다? 아니 생각을 해. 교과가 2등급 초반 애들이 붙는데 그럼 걔네들 자지러진다니까. 걔네들 진짜 개거품 물어요, 진짜. 그러면은 3등급 초가 만약에 국민대, 숭실대를 갈 수 있는 진짜 유일한 희망은 종합이다.
거의 종합의 면적. 종합 아니면 논술밖에 없는데 거의 종합밖에 없는데 그건 희박해. 근데 왜냐면 요거를 이제 보고 얘기를 해야죠. 입시 결과.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일단 국민대부터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중심에서 보면 국민대 보세요. 자연계 평균이 2.2. 네, 75% 컷이 2.30이에요. 1등급 간격도 안 나죠. 되게 촘촘해요. 촘촘해요. 그러니까 쓰는 집단이 어느 정도 집단인지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집단 애들은 일단은 이 학교가 목표가 아니야. 위에 있는 학교들을 쓰는 거. 그렇죠. 어차피 2합 라인이니까 네. 2합 5, 2합 6 라인을 다 노리고 쓰는 거거든. 인문계열도 보세요. 인문계열은 더 촘촘해. 2.31, 2.39.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국민대가. 왜냐하면은 얘네가 작년에 좋든 나쁘든 우리가 알고 있는 2합 5를 2합 6을 노리고 쓰게 했잖아. 그렇죠. 예. 근데 요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건대도 2합 5, 경희대도 2합 5. 맞아요. 그러면 느낌상 어떤 느낌? 2합에서 쓸 수 있는 라인을 일단 다 긁어 쓰는데 2초 애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죠. 그러니까 죽으로 들어가는 걸 아는데 왜냐면 1 많이 쓸 게 뻔하니까 그쵸. 겁나 짜증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왜냐면 나도 작년에 컨설팅 할 때 여기 쓸 때 내가 그 얘기 다 해줬어. 이거 솔직히 그냥 전쟁터에 참전하는 거다. 거의 그냥 진짜 이거 배그다. 그냥 헤드샷 맞고 간다. 근데 어쩔 수 없다. 헤드샷 맞고 가는데 헬멧 쓰고 맞냐, 헬멧 안 쓰고 맞냐 이 차이밖에 없다. 근데 진짜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2.3까지 돌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2.4, 2.5, 2.6, 2.9까지가 다 쓴다.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3초까지 쓰니까. 3초도 가끔 쓰는 경우가 네. 있어요. 예. 왜냐면 추천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국민대 교과라면, 자, 송시외대 교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송시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대보다 조금 더 폭이 넓은데,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송시외대가 더 좁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송시외대가 좁다고 하는 건 이제 종합 전형을 기준해서 좁다라고 하는 거고, 교과 전형 중심에서 좁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자, 일단 교과 전형에서 송시외대는 자연계는 2.05, 굉장히 높죠. 국민대도 훨씬 높아요. 단계별로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75% 컷이 동일 컷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송시외대 국민대 다 쓰는 거야. 그러네. 다 쓰는 거고 붙으면 일단 송시대 우선. 라인이 나오는 거지.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인문계열은 국민대보다는 좀 낮아요. 2.43, 이제 2.53.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바로 그 아까 얘기한 체조 때문에 그래. 국수탐 체조죠. 그렇죠. 이거 작년에 인문계열 거의 못 맞췄죠. 거의 못 맞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반증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인문계열은 국민대 문과나 송시대 문과가 거의 비슷해요, 라인이.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인문계인데 왜 영어를 뺐을까요? 최저에서. 그냥 송시대 자기는 자신 있었다 이거지.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이거는 우리가 최저로 판단하지 않겠다 얘네 생각을 한 거야. 야, 다 2등급은 다 맞춰 개나 소나.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런 건 국민대나 해주는 거지? 우리는 우리 얘기를 가겠다. 아, 그건 국민대가 해주는 거야? 송시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의 표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 근데 진짜 송시대에서 딱 그렇게 생각한 거지. 영어를 뺀다 인문계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홍대처럼 3합을 하든지. 그러니까. 3합도 아니야. 그냥 딱 영어는 아예 빼버렸어. 영어는 그냥 가감점인 것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국수탐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만 딱 노려버리면 문과 애들이 참전을 했어. 그러면 봐봐. 얘네 집단하고 얘네 집단의 동등하면 여기 있는 인문계열 애들 대다수가 0 플러스 알파 아니야. 그치. 그죠? 0 플러스 알파인데 뭐 국어나 뭐 탐구나 맞아요. 맞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송시대를 원래는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아니, 국어랑 탐구 어떻게 하면 세 과목 잘 맞추면 내가 맞출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일단은 뭐 눈에 보이는 게 두 개야 막 6 이랬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다 박살 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 집단이 나온 거야? 여기는 거의 0으로 맞춘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은 이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정리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두 학교 갖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야. 일단 자연계열은
둘 다 제가 볼 때는 요구 조건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왜냐면 자연계열에는 거의 영어로 별로 안 맞춰. 맞아요. 영어까지 맞추는 애들이면 삼합을 가지. 그죠? 이제 그건 우리가 아니잖아. 네. 그러면 그냥 수학 플러스 과탐. 뭐 이거야 거의. 제가 볼 때 국 플러스 수학도 없어. 수 플러스 과탐 한 거야 그냥 다. 그래서 나 이거 맞추기 한 거야. 그 애들이 인문계에서 국수탐 맞추는 애들보다 훨씬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거야. 선호도상에서. 요 차이. 요거를 우선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 인문계는 방금 얘기했지만 체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조의 늪에 빠져서 그냥 영어가 포함이냐와 얘는 핵심이 얘는 영어를 제외하고냐예요. 저는 이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체조에서 영어를 제외하면 진짜 학생들한테 죽으라는 소리죠. 거의 뭐 작년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순시대가 바꾼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영어 포함해서 2학 4하겠다. 그 대신 2학 보면 안 돼. 왜? 우리는 국민대보다 좋아. 우리가 국내 나아. 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이 메시지가 정확해. 딱 하나 차이인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 자, 그래서 이 교과전형은 요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종합으로 넘어가서 보면 종합에서는 일단 우선 얘기할게. 국민대. 자, 프론티어는 면접이라 썼고요. 제가 하고는 이제 서류라 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면접 전형 봤을 때 국민대도 자연계열이 기본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면접도 2.83, 서류도 2.87이야. 자, 그러면 봐. 서류는 2.87인데 면접이 2.83이에요. 일반적으로 면접이 서류보다 조금 더 낮아야 돼. 그게 정상이야. 즉, 이게 정상이야. 왜? 내가 부족하니까 그치. 면접을 본 거잖아. 그래서 면접 메꿔주겠다. 서류만 있는 거는 나는 서류는 자신 있다 해서 쓰는 거잖아요, 되게. 그런데 자연계열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왜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까?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계열 상위권 애들이 그냥 면접 쓴 거예요. 상위권 애들이 응. 왜 서류 안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위권은 이제 2등급 대 애들들. 2등급 상위권, 2등급 2초, 2중 애들이 그러니까 딱 이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면접 본 애들 집단 애들에서 상위권 애들 이거 평균이니까 그 2중 뭐 2초 되죠? 요 라인 애들하고 복수로 쓴 거야. 요게 종합하고 교과를 그냥 다 쓰겠다. 나는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서류 전형에서는 이게 처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음표가 붙는 거야. 여기를 내가 서류가 완벽한데 뭐하러 국민대를 했을까? 그럴 거면 다른 데를 쓰자. 그렇지. 숭실대 아니면 아예 서류만 있는 위에는 건대나 동대를 그냥 쓰겠다. 이거지. 서류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신설이라고 하는 요 부분. 신설이라고 하는 요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매치업 됐을 때 저는 역전했다 보고 자연계열은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다. 당연히 서류가 높고 면접이 좀 더 낮아야죠. 네. 그리고 면접은 3.12까지 붙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자사고 한 4등급 애들도 이제 역할을 해줬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자사고 애들 많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진짜 인문계 애들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진짜 이 말이 맞아. 근데 이제 3초나 3중에서는 지역 명문 일반고 아니면은 좀 저는 좀 약간 그 네임밸류 떨어지는 자사고 애들. 그렇죠. 예. 걔네들 중에서 이제 수능도 안 되더라. 그런 애들이 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보고 아니면 자군고 애들들 있잖아요. 그쵸? 지역 자군고. 그 정도 애들이 아마 썼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숭실대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우선 숭실대는 일단 자연계열이 2.91. 뭐 국민대랑 거의 비슷해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면접까지 있는 전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면 거의 쏘쏘하죠. 예. 요 부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보다 낮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편차가 큽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선호학과하고 비선호학과하고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공 이런 거는 거의 2중 안 되면 안 됩니다. 그쵸. 이 말로 붙질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고 인문계열은 확실히 이제 결이 같죠. 같은 결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 라인이 딱 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대하고 숭실대가 굉장히 라이벌이네요. 어떻게 보면 같은 라인에 있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보면 딱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뭐 국승수단이 어쨌거니 뭐 저쨌거니 할 필요가 없어. 경쟁률하고 입시 결과 보면은 어느 정도 하는 집단이 어느 정도 선호를 하는가가 다 보여. 이기 때문에 숭실대 종합도 요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말이들이 이중말이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학교. 주로 보니까 요 2.7 정도 되잖아? 네. 무조건 씁니다. 아니, 그쵸.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써야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쵸. 근데 솔직히 무조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 2.7이 써서 다 분야 그게 아니야. 이 2.7이 제가 볼 때 뭐냐면, 여기에 기준점이에요. 저는 2.9가 기준이 아니에요. 2.7이 기준인데, 그냥 딱 이거야. 2.7인데 2.7에 어울리는 서류가 있냐와 2.7에 어울리는 서류가 없냐.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갈린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더라고. 실제로 저도 2.9 이런 애들 쓰게 했거든요. 다 떨어졌어. 실제로 인문계에서 제가 숭실대나 국민대 붙는 애들을 보면 2.6, 2.7 다 이래요. 2.8도 작년 없었어요. 작년 없었어요. 근데 2.9, 뭐 3.0 뭉쳐서 쓴 애들이 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근데 평균 컷이 이 정도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는 그래도 2중 아니면 2말이라면 2.7 라인 아니면 뭐 자사고나 자금고가 아마 3등급 초반 정도 라인 아니면 정말 뭐 이 생기부가 어마어마한 애들. 근데 뭐 일반고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 그렇죠. 저희 인천 지역에서는 뭐 딱히 제가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다만 이제 작년에서 올해의 그래도 종합전형도 조금 하나 더 특징이 있다면 평가하는 반영 요소들에 대해서 일단은 올해부터 조금 바뀐 건 요 라인부터는 요 계열적 합이라고 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1번은 학업이긴 한데 학업하고 계열을 합치면 거의 여기는 65% 정도 아니면 뭐 심하면 70% 정도 반영을 해줘요. 그러면 학업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충분히 전공 적합성은 계열 적합성으로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 뭐 요렇게도 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팁으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논술은 솔직히 뭐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서로 비교도 안 됐고. 숭실대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숭실대에서 제가 어제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합격하는 컷이 얘네가 이제 60의 교과가 40이잖아요. 네. 40의 내신 성적 기준했을 때 합격 컷들이 3.7, 4.1이에요. 그러니까 3말 4초 정도 되는 네. 집단이 실제로 숭실대 논술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3말 4초여야 되냐. 수능 3등급 안짝에는 들어오는 내신이 3말 4초니까 얘네도 다 대치동 애들이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 애들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고 3말 4초가 쓰기에는 수능이 3등급 레벨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주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요거만 따지면요. 숫자적으로만 보면 3말 4초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이하고를?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지방에 있는 일반고에서 논술 준비하는 애들은 아닌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걔네들이 만약에 맞춘다? 갈 가능성이 높다. 왜? 논술이 60점 만점인데요. 인문계열이 합격 기준 점수가 36점이에요. 그럼 이걸 100분위 계산하면 100점 만점 무대 60점 반타작 이상만 하면은 최저 맞춤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 최저가 되게 중요해. 인문계는 자연계에도 보세요. 45.1이에요. 그러니까 인문계에 비하면 최저 맞추는 게 좀 더 쉽잖아요. 작년과 똑같아요. 여기도 국수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계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는 건 75점 정도 컷.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15점 이상 차이 난다니까. 논술에서 아무리 인문 자연 논술이 틀리다 하더라도 100점 만점 기준인데 15점 차이가 난다? 이거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수능 최저 맞췄냐 못 맞췄냐예요, 그냥. 제가 보는 기준이. 그러니까 최저 맞춘 애들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못 맞추면 여기는 뭐 그냥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논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지만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논술도 논술이지만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하고 뭐 논술에서는 특히 수리 논술은 그래도 45, 75점, 100점 만점 했을 때 그러면 아예 문제가 쉽진 않았다. 그렇죠. 뭐 그 정도.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입시 결과까지 국민대하고 숭실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2부에서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